들리나요? 들리나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어제 했던 거는 제가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해지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솔스자 저만의 버전으로. 자, 반갑습니다. 뭐 오늘 뭐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미국 시장이 뭐 좀 떨어졌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나스닥이 좀 떨어졌는데 그냥 우리 시장은 그냥 그저 그랬어요. 어, 그저 그랬고요. 지금 들으셨던 노래, 이따가 뭐 저녁 때라든지 아니면 새벽에 제가 또 이제 라이브 키게 되면은 그때 또 의미 있게 제가 멘트를 칠 노래이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과연 제가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주식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님, 아이고, 김밥 좀 파시고요. 잼통님 처음인 것 같은데 주식 방송 보셨나요, 제 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선플라워 3246님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채팅을 쳐주셨고요. 뭐 채팅을 안 쳐주셨으니까 뭐 들어오신 분들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뭐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채팅 쳐신 분들에게만 인사를 드렸고요. 자, 출발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갈게요. 내 인연,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말해 보거라.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2527, 한 0.1% 정도, 4포인트 정도 빠지지 않고 움직였다는 데 의미를 두는 거고요. 뭐 외국이 한 100억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이 100억 정도 팔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이또이고요. 코스닥이 좀 빠졌어요. 코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0.06, 또이또이 그냥 뭐 이랬습니다. 그냥 쉬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뭐 2510, 뭐 2520 숨고르기 이거보다는 좀 나았어요. 이거보다는 좀 나았고, 환율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갈 거고요. 환율 또이또이, 유가가 조금 뛰었네요. 유가가 조금 한 80불 근처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90불 회복하고 90불 중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네요. 잡아 끌어야죠. 머리끄댕이 잡고 물귀신처럼 누가 저 물속으로 끌어다 쳐 박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뛰어요. 계속 고개를 쳐 들으네요. 쳐 맞으려고. 종목 볼게요. 아, 맞아. 잘 들리시나요? 그걸 확인 안 했네. 들리나요? 들리나요? 들리시면 1번. 들리시면 1번. 하긴 뭐 들리시니까 지금 채팅 치시겠죠. 들리시니까 채팅 치시겠죠, 당연히. 뭐 안 들리는데 채팅 치시지는 않겠고. 네, 잼잼님 충성. 네, 시사 보고 시사 보고 오셨고요. 자, 천리양님도 반갑습니다. K자연님 어서 오시고요. 유형숙님 반갑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가봅시다. 달려보시고요. 밀크 초콜릿, 아우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K자연님도 1111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 자, 누가 KEC를 봐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좋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끌고 가세요. 누가 댓글에 달았나 누가 하여튼 달아가지고 제가 검색해 놨는데, 뭐 제가 이렇게 그분이 지금 뭐 채팅을 안 쳐줘서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말씀드려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따 들어오셔갖고 채팅이 보이면은 혹시라도 뭐 KC 보러 왔어요 이런 분들 채팅 보이면 제가 못 보더라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고요. 빠지지 않으니까 가져가시는 거죠. DB하이텍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DB하이텍. 어제 누가 DB하이텍을 여쭤보셔가지고 어 가져가는 자리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로컬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로컬이고 뭐 TSMC나 삼성전자처럼 딱 정확한 어떤 타겟팅이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도 좀 애매하고 뭐 메모리나 뭐 시스템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가지고 좀 조심하셔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차트도 한번 볼게요. 안 빠지고 뭐 쭉 올라갔다가 살짝 눌렸다가 그 올라간 선만큼 그 정도 유지하면서 마무리 됐어요. 뭐 윗꼬리도 거의 안 달렸죠. 윗꼬리는 뭐 크게 안 달리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대 실적, 이게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종목들은 저렇게 최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질 않고 또 어떤 종목은 좀 또 심하게 움직이고 이 정도 움직였다면 좀 심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바닥이다 보니까 뭐 반영한 것도 없고 선반영도 없기 때문에 좀 반응을 줬다. 거래량도 좀 터졌어요. 죽어져 있다가 한 5배, 6배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DB하이텍 생각보다 강하네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리고 유진로봇도 뭐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른 거 그대로 다 쏟아냈네요. 크래프톤은 그래도 견조한데 아모레퍼시픽은 뭐 어제 반짝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랐던 건지 오늘 쏟아냈습니다. 얘는 더 떨어질 거예요. HLB는 저는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보여지는데 일단 CS 윈드, OCI,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얘네들 세 개는 떨어졌는데 이따가 제 주식창 가가지고 두산 퓨얼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OCI 뭐 CS 윈드 한 2% 움직였고 하나솔루션은 뭐 거의 뭐 약보합 수준 0.5% 정도 떨어졌고요. 카카오뱅크는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다날이 많이 떨어졌네요. 버티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날. 제이스텍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진단 키트 뭐 제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단 거래량이 실렸어요. 설광님 안 들어오셨는데 설광님 안 들어오셨나 아직? 설광님 안 들어오셨네요. 설광님 안 들어오셨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설광님 안 들어오셨으니까 패스. 나중에 설광님 들어오셨을 때 얘기할게요. G2파워는 그저께 6만 주가 거래됐고요. 어저께 3만 주가 거래됐는데 오늘은 380만 주가 거래됐어요. 초반에 막 움직이다가 빠질 건 시초가를 깰 것처럼 하다가 안 깨고 결국은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진짜 빠진다 싶으면은 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투자주의까지 걸렸어요. 투자주의가 걸렸다는 얘기는 내일도 상승하면은 뭐다? 경고다. 투자주의 뭐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런 게 붙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력들도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물론 저런 훈장을 달고 달린다고도 하죠. 달리는 종목은 이게 훈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 팔았죠. 물어보셨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팔아요. 에어부산은 계속 좋네요. 에어부산은 분위기가 뭐 좀 괜찮은가 봐요. 아까 제가 제 창에서 말씀해 드린다고 했는데 두산 페어셀은 그래도 세로미가 말씀드렸던 두산 페어셀은 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중에서 뭐 하나솔루션, OCI, 뭐 CS 윈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빨간불이네요.
의미 없는 0.12%긴 하지만 넥스턴 바이오 어렵고요. K옥션 버티셔야죠. 버티셔야 됩니다. 현대차 이따가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대한제동도 계속 자리는 유지하네요. 자리는 유지합니다. 뭐 NC소프트 뭐 제가 좋게 말씀드린 거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갈증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질 안 하는 순간 이거는 망하는 게임이에요. 컨텐츠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컨텐츠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현질로 승부 보는 게임이죠. 넵툰은 제가 잘 모르는데 에코프로빔도 좀 떨어졌고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2% 정도 조정 나와가지고 46만원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볼 거고요. 요 정도 기존에 뭐 궁금하셨다는 종목들 요 정도로 움직였고요. 특별한 움직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뉴스 잠깐 보고요. 시황 잠깐 보고 속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뭐 채팅창에 뭐 질문 올라온 거 있는지 잠깐 볼까요? 에어부산 재미 보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맞아요. 시장이 나빠도 상한가치는 종목은 있고요. 시장이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은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거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미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몰라요. 다 들어놓으면 도움이 됩니까? 확실합니까? 들어놓으면 도움 되는 거?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요. 아 그러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뉴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보고 넘어갑니다. 뉴스 보고 국채 선물 하락, 상반기 영업이익, 뭐 효성 OMB 별거 없네요. 속보가 뭐 별로 뭐 자 이거는 어제 나스닥이 강세장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는 나스닥이 떨어졌어요. 밤사이 나스닥은 떨어졌지만 나름대로 뭐 전문가 입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세장에 진입됐다. 이제는 조금 뭐 바닥은 확인했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멘트를 치는 건데 한번 봅시다. 나스닥 저점 대비 20%가 반등된 상태고 강세장에 진입 기대를 한다. 팡주라고 하죠. 팡주가 반등이 두드러졌고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30에서 50% 나스닥 지수가 20% 반등 나왔는데 이런 팡주들이 30에서 50%가 반등했다. 인디펜던트 솔루션은 애플 반드시 보여야 된다. 넷플릭스는 피해야 된다. 똑같은 팡주인데 극과 극이네요. 자, 스마트폰 수요 감소는 잠재적 위험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정점에 이른 거죠. 인터넷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이제 뭐 다 갖고 있는데 더 이상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교체 주기가 이제 뭐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 탄력적인 변화는 있겠죠. 애플 조정시는 매수다. 얘네들은 지금 애플을 상당히 힘을 주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 달 전, 뭐 2달 전, 3달 전도 다 마찬가지였죠.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여기가 진바닥이 아니다. 뭐 거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 어쩌저쩌 하면서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득세하던 그때도 너네들은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긍정적으로 볼란다.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 이제 뭐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저가 매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워렌 버핏이 승이죠, 승.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기사들도 잘 보세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은 자, 워드패드를 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씨가 작아요. 야, 글씨가 왜 안 커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가, 아이고 왜 자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 이럴 거니? 나한테 왜 이래? 야. 안 도와주네 이게. 어제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가, 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 다 물가지수 반장하겠네.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생산자도 마찬가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피크 아웃인데, FOMC가 꿈쩍을 안 한다면, 꿈쩍하지 않는다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금리가 안 떨어질 수도, 금리가. 그렇다면 시장에 돈이 안 풀리니까 추가 상승은 어렵다. 요런 소문이 돌았어요. 요런 지들끼리 내피셜이 돌면서 조금 매물대가 쏟아졌다. 물론 시작은, 미국 시장이 어제 시작은 괜찮았어요. 중간에 좀 괜찮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회복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들 내피셜이에요.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 다 떨어졌는데, 그저께는 이것 때문에 뭐 3% 가깝게 떴는데, 일단 3% 가깝게 달리고 나니까 뭐 FOMC에서 뭐라고 멘트가 한마디 나올 만도 한데,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얘네들이 금리를 0.75를 계속 찍어버리면은 이거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시장에 돈이 안 풀리니까 추가 상승이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약간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가지고 나스닥이 떨어진 부분인데, 저는 이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러는 거죠. 항상 이런 내피셜은 존재해왔고, 이러다가 또 뭐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뭐 나쁠 게 없는 상태. 이미 다 선반영. 그렇기 때문에 투심은 살아날 거다. 투심은 살아난다. 그렇다면 다시 달린다. 물론 무조건 달린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자꾸 달린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 들고 그냥 익절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는 계좌가 다 파란색이에요. 왜? 빨간색은 다 팔아버리니까, 수익 난 건 다 팔아버립니다. 살짝 꺾이는 느낌이라도 나면은. 그리고 파란색만 갖고 있는 거죠, 고수는. 근데 반대예요. 주린이 분들은 그 계좌를 보고 즐거워하고, 나 옆에 뭐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나 봐봐,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야. 수익률이 몇 프로면 뭐해? 현금을 찍어야지. 팔아야 돈인 거지. 어느 순간 오늘처럼, 그저께는 3%가 떴는데 3% 가깝게 나스닥이 마감됐는데, 어제는 나스닥이 이랬거든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58, 거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좋다가 다 반납하고 반등할 것처럼 하다가 뒤로 가서 다 말아버렸죠. 비슷한 흐름인데, 다우 산업지수는 별로 영향이 우리나라에 없고 요거하고 요것만 영향을 주는데, 어쨌든 요렇게 정강 후약으로 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주말 사이, 이젠 또 주말이죠.
오늘 밤에 미국장이 있긴 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시장이 열리지 않고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월요일날 다음 주에 또 우리 국내 시장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요런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잘 주시하시면서 이틀 동안 정보 수집도 잘 하시고 이런저런 뭐 투자의 대가라는 사람들 자칭 그런 뭐 신들과 대화도 한번 나눠 보시면서 이런저런 유튜버도 찾아보시고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경제방송 영상도 보시면서 안목과 식견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찍어주는 거는 보지 마시고요. 종목 찍어주는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3프로TV나 염승환 이사 것만 보면 돼요. 더 이상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어. 3프로TV, 염승환 이사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 그리고 뭐 별다르게 시황 전망 그거 말고 뭐 보이는 건 없어요. 삼성전자 6만원 복귀했고 뭐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떨어졌을 때도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소폭 상승 마감 뭐 약보합 마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뭐 컴투스라든지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게임이 많이 떨어졌고요. 게임이 많이 떨어졌고 2차전지가 약세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뭐 LNF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였는데 그냥 이 어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파도지 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라고 떠드나 하나 잠깐 볼까요? 뭐 광복절 월요일날 시장이 없네요. 오늘 시장이 끝났으니까 토일 월요일까지 시장이 없습니다. 화요일날 시장이 열리겠네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오늘 밤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우리 시장이 쉬고 월요일 밤 미국 시장까지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이 변동성이 조금 커질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럴 때는 평소에도 저는 거의 오버나잇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이 마감되면 제 주식 계좌도 마감됩니다. 뭐 어떻게 왜?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 데이 트레이더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밤사이 변수 이거를 제가 컨트롤을 못해요. 데이 트레이더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주식 차트를 보면서 올랐다 싶으면 팔고 떨어졌다 싶으면 사고 이 낙폭을 따먹는 건데 밤사이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동안에 낮에 뭐 진짜 열심히 해서 하루에 1% 2%를 벌었다. 내 총 시드에. 그러면 상당히 그날 장사 잘한 거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변수가 딱 터져가지고 마이너스 한 3%에서 시작한다. 이거 뭐 속된 말로 조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데이 트레이더는 오버나잇 없고 시장 마감되면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일단 털고 제로 베이스에서 그 다음 날에 시장을 맞이하는 거죠. 현금 들고 있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뭔가 좀 느낌이 괜찮을 것 같다. 거의 100%라는 건 주식시장이 없지만 거의 확실하다. 이럴 때는 오버나잇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나잇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지금 오늘 금요일 시장이 끝났고 이제는 토, 일 여기로 끝난 게 월까지 있죠. 이럴 때는 절대 안 해요. 이거는 변수가 너무 크죠. 미국 시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지나야 돼. 오늘 밤 그리고 월요일 밤. 내가 이걸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이 그냥 쳐다봐야 돼. 제가 항상 주식 뭐 차트 보거나 종목 말씀드릴 때 그냥 넋놓고 쳐다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떨어질 때 특히. 근데 오늘 밤 월요일 밤 다 넋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더욱 오버나잇 하시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도
너무 이렇게 던져놓고 어디 막 볼일 보러 가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언제든 순간적으로 훅 빠지는 순간이 오면 미리 빠진다 싶을 때 미리 2, 3% 안에서 무조건 고점에서 2, 3% 꺾인다. 내 손익 분기점에서 2, 3%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거의 버린 주식일 경우에 도저히 못 살린다. 이거는 끝날 것 같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고, 일단 올랐는데 내 손익 분기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랐다면은 그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한 1%, 2% 꺾일 때 수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자, 잠깐 또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잠깐 보고요. 그쵸? 내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와야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현금으로 찍혀야지. 그게 내 돈인 거예요. 그게 수익 실현이에요.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상태에서 내가 돈을 벌었네, 뭐 수익률이 지금 10%네 20%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이버머니야, 사이버머니. 아무 의미가 없어. 벌써 주말이야. 만지면 커진다고. 이게 뭔 말이죠? 개인마다 판단 능력이 다르므로. 애플 고점 신호. 저는 애플 고점 신호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테슬라 간만에 떨어졌다고요? 주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몇 개 주워놨음. 아까 여기까지 봤었죠. 그렇죠. 해운아님 어서오세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안 열어놨네 내가. 제가 하도 컴퓨터를 안 끄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또 컴퓨터를 재부팅 해가지고 뭐 윈도우 업데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좀 접속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접속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열심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종합 차트도 보고요. 주식 종합도 보고요. 뭐 엉뚱한 차트가 클릭되어 있고요. 뭐 저는 항상 이 종목을 거래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9,600원에 사서 9,800원에 사면은 거의 뭐 2%가 훨씬 넘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매일 저는 데이 트레이더잖아요. 매일 거래일마다 1년 내내 이거 다 따지면은 한 240일 전후거든요. 240일 전후로 요 정도 되는데 매일매일 1% 수익이 된다. 1%씩 무조건 번다. 잃지 않고 매일매일 누적으로. 그러면 1년이 지나갖고 시드가 몇 배가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분? 1%씩 1년 동안 한 번도 잃지 않고 1년이 지났다. 내가 갖고 있는 시드가 몇 배가 되는지 아시는 분? 이거 뭐 관심도 없으시나요? 채팅이 안 올라오네. 다 모르시나요? 정확히 10배가 됩니다. 10배. 매일매일 240일 동안, 1년이 240일은 아닌데 주말 빼고 뭐 공휴일 빼면은 240 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1%씩 240일 동안 누적으로 다 찍어버리면은 10배.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 가지고 거래했다면 1년 뒤에 1억이 되는 거고, 5천만원 갖고 거래했다면은 5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저도 못합니다. 맞아요. 10배. 딱 10배 나와요. 1%씩 매일매일 1년. 그 이야기는 그거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진짜 난 기계야, AI야 진짜, 그거를 할 수 있다면은 매년
내 자산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고 1억이 10억, 10억이 100억, 100억이 1000억.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네, 꽝님 늦게 왔어요. 반성하시고요. 얘기할 게 많은데 이렇게 늦게 오시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윤파주 공주님 반갑습니다. 아, 셀 10주 사셨어요? 볼게요. 셀은 항상 보니까이. 셀 믿고 가는 주식인데 오늘 어땠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오늘 좀 저도 나름대로 조금 바빴는데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상암동에 시사타파 사무실 한번 가볼까 하다가 시간대가 애매해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냥 거기 갔다가 좀 이야기 나누면 바로 돌아와서 바로 주식 방송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설광님을 위한 G2 파워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설광님 갖고 있어요. 오늘 정리하셨어요. 정리했다. 갖고 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긴 터졌는데 그렇게 막 살벌하게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았죠? 엉덩이가 무거워요? 아이고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무거우면 주식은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주식은 제가 종목이나 리딩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멘탈, 투자 포지션, 어떤 스킬, 기본적인 입장이란 게 있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돈을 버는 거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엉덩이가 무거워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부동산. 갖고 있어요? 다행이네. 일단은 오늘은 터지긴 터졌는데 살짝 초반에 갭 떠가지고 날아갈 것처럼 하다가 쭉 빠져가지고 시초가 간당 하다가 결국 말긴 말았는데 조금 후달리셨을 거예요. 이거 실시간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냥 바쁘다고 안 보시거나 그럼 절대 안 돼요. 이거 이제 어떻게 빠질지 몰라요. 빠질지 횡보칠지 계속 상승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안드로메다로 날아오른 자유비행을 하는 로켓이기 때문에 정답이란 게 없어요. 일단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더 터질지 다시 묶일지 비슷한 거래량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절대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름대로 여기서 떴다가 이러면서 약간 이 시초가를 깰 것처럼 하다가 시가 갭더니 시가를 깰 것처럼 하다 안 깨고 다시 말았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뺄 것처럼 하다가 안 뺐는데 이 정도 낙폭이 아니라 보시면은 18,900원에서 18,550원까지 시초가를 살짝 깼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낙폭이 움직인다. 오늘은 그래도 낙폭이 많이 없었어요. 물량이 터지긴 터졌는데 위로 그렇게 많이 뜨지도 않고 밑으로 많이 가라앉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하게 살짝만 겁주다가 말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림 그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개파가 나오면은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파 나오면은 잠깐만 기다렸다가 오래 보지 마시고 개파 나왔는데 흐물흐물 이렇게 더 떨어진데 더 보시지 마시고요. 개파 나온다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상승 나오면 기다리고요. 횡보치거나 흐물 한다. 그럼 무조건 판다. 엉덩이 무거우면 안 돼요. 무조건 정리하세요. 지금 거의 2배잖아요. 들어간 가격의 2배 이상 나왔을 테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갭이 떠가지고 상승 나온 상태에서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막 오늘처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글자 그대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최대한 잘 판단하셔서 비싼 가격에 뭐 이런 자리라든지 뭐 요런 자리라든지 여기서 꺾이는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파셔야 돼요. 일단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이 터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엉덩이 무거우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 무거우면 안 돼요. 절대로. 가볍게 엉덩이를 가볍게 이미 벌만큼 벌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욕심도 부리시지 마시고요. 제발 플리즈.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네. 이거 지금 시혜가 어떻게 되나? G2파워 시혜도 봐야 되나? 제 말씀 이해하시죠? 제 말씀 이해된다? 이해 안 된다. 설광님 제 말씀 이해되시죠? 서버가 많이 늦다고요? 네, 이해되시니까 오케이. 자, 절대로 무겁게 가시면 안 돼요. 셀트리온 떨어졌어요?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안 좋았어요. 코드삭 쪽이. 그래요? 이거는 제가 채팅을 보고 읽은 거라서 그거는 뭐 시차가 많이 날 수 있죠. 시차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한참 다 말하고 나서 열로 돌아와서 채팅을 보면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인터넷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한 7초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라이브로 얘기하면은 한 7초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요. 7초 텀이 있어요. 7초 정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리던 종목들 셀트리온 먼저 볼게요. 셀트리온 왜 2%나 떨어졌나? 뭔 소식이 있나? 뭔가 문제가 있나? 시가가 일단 살짝 밀려가지고 시작됐고, 그 밀린 상태에서 한 4,000원 정도? 4,000원 정도 더 밀렸네요. 그러니까 딱 2%네. 2% 딱 2.12% 아쉽기는 하겠죠. 근데 뭐 20만원대는 지키고 있고, 지금 움직여왔던 봉을 보면은 이건 분봉이고요. 일봉상 볼게요.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도 위험한 자리긴 한데 결국은 다시 양봉 만들어 놨고 꾸준하게 올라서면서 이런 구간들이 나와요.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연휴가 3일 연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 같은 데이 트레이더는 뭐 이런 자리에 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리에 샀다든지 뭐 한 10% 뭐 20% 이상 이렇게 수익권이라면은 이런 날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오늘 담았다고 했잖아요. 얼마에 담으셨나요? 눌림목에 담으신 거니까 나름대로 싸게 잡으시겠다고 잡으신 거잖아요. 몇 주 담으셨다. 오늘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담으신 거예요? 오늘 담았다, 미리 담았다. 몇 주 담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셀 10주. 밀크 초콜릿님, 평단 얼마입니까? 평단 나와라 오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뭐 이거는 어차피 이제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딱 붙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화요일 날이 크게 갭이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막 갭 떨어져서 막 흐물흐물 밀린다 싶으면은 눈물을 한번 머금어 볼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2, 3%, 2%에서 3%만 손절 잡고 그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은 20만 8천 원이니까 20만 8천 원이니까 2%만 한 4만 원. 4만 원이면은 한 10, 이 자리 정도 보시고, 막 19만 원이 안 깨진다면은 19만 원 정도 안 깨진다면은 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분위기 봐야죠. 일단 여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게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이죠. 이제 바닥에서 고개 하나 들은 거예요. 이제 고개 하나 들은 거야. 이렇게 원형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런 추세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평선 잡아먹으면서 이 이평선들, 그리고 뭐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뭐 특별히 뭐 나쁜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충청 인근에서 뭐 수재민이 많이 났으니까 뭐 사회적인 책임이 아무래도 기업한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기부도 했대요. 뭐 이것도 뭐 여론상 나쁘지 않죠. 근데 일단은 뭐 왜 떨어졌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왜 떨어졌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연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 상승이 많이 나온 거를 연휴를 핑계로 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려는,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뭐 종목 자체가 안 좋아서 2%가 밀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사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기사 뭐 뜬 게 있나. 셀트리온도 뭐 삼바도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20만원 회복됐고, 연중 최고치로 터치되고 있고, ESG 위원회가 설립되고 있고, 뭐 나쁜 기사가 전혀 없잖아요. 나쁜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뭐 셀트리온 신제품 출시로 성장 모멘텀 충분, 목표가 24만원. 그러니까 뭐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실적이 살아나면서 모멘텀도 추가되고, 일단은 충분하게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봅시다. 화요일 날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12만 9,500원. 반대네요. 셀트리온이 움직인 것과 거의 반대로 움직였어요. 셀트리온은 2.12 떨어졌고요. 바사는 뭐 2.37 떨어졌습니다. 저는 셀트리온도 긍정적으로 보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코비언, 스카이 코비언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탄탄한 파이프라인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거 뭐 펀더멘탈들 보여줘드렸죠. 매출 계속 상승되고 있고, 영업이 계속 폭발적이고, 문제없죠. 차트도 바닥, 완전 대바닥. 여기서 뭐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주봉이긴 하지만 이 장대 양봉이 뜨잖아요.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대 양봉에서 반을 훼손하냐 안 하냐, 이게 반을 훼손 안 하고 이 장대 양봉에
반을 훼손 안 하고 상승이 나오면은 추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거 살짝 눌려주다가 추세 살린 상태에서 반틈 훼손 안 시키고 양봉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일봉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다가 이 오른 자리에서 반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이 안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갭이 떴는데 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갭 뜬 자리는 살짝 못 지켜줘서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시가보다는 밀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6만원 복귀했고요. 모아갈 수 있죠. 모아갈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뭐 관심 있는 분들만 생각하시고 관심 없는 분은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두산 퓨얼셀은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다 떨어지는데 뭐 미미하긴 하지만 양봉이고요. 미미하긴 하지만 플러스권이고 차트도 어제 장대 양봉 딱 뜨고 원래 이렇게 장대 양봉 뜨면은 시장이 안 좋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훅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걸 왜 안 떨어지냐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팔려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싼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좀 비싼 것 같아. 고가인 것 같아. 여기가 끝인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떨어져요. 충분히 저는 뭐 긍정적인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점수고 부정적인 점수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죠. 일단 뭐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일단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마이너스 점수죠.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전반적으로 자릿대가 높은 자릿대냐 아니면은 이 뜬 자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안 떴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바닥이었는데 이게 뜨고 나니까 거의 뭐 반틈 왔네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45만원 그 자리가 돌파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딱 변곡점이죠. 이전에는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그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그 차트가 깨지고 무너지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상태예요.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수소연료전지, 수소전지 대한민국에선 뭐 두산 퓨얼셀이 기술력으로도 시장 점유율로도 알아주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산업이 안정되고 돈이 될 수 있느냐가 그게 관건이죠. 유망한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유망한 거는 그리고 CJ는 떨어졌고 SD 바이오센서는 올랐네요. 희비가 엇갈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만 이 종목 말씀드리고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누구더라? 댓글인가 뭔가를 살짝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에이프로젠은 안 보시나요? 라는 댓글인가 뭐를 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원래 에이프로젠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에이프로젠을 본 적은 없고요. 저는 에이프로젠을 언제 털었냐면은 한참 전에 2018년도에 털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잘하는 종목이고 저는 이게 인생 주식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반등이 나오고 충분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지. 제가 이 종목에서 단타를 치거나 이 종목에 어떤 뭐 꿈과 희망을 걸고 있거나 그런 거 1도 없어요. 1도 없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합병에 대해서 별거 없을 거라고 무수하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점, 나쁜 점, 미래 비전, 왜 별거 없는지, 왜 2,000원 언저리에서 돌파를 못 나오는지
결국 2,000원 언저리에서 돌파가 못 나왔고요. 일봉을 보시면은 떨어졌죠. 2,100원에서 떨어져가지고 회복을 못해요. 회복할 것처럼 살짝 사이클 주다가 1,500원에서 그냥 거래량은 다 말랐죠. 이제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세력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슈팅 나올 때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어떻게 탈출 각도기를 재야 될지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A 프로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입이 꼬여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이 여기도 2%네요. 2.44. 뭐 약속했나요? 다 2%, 2% 부족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죠. 이제 내리락 살짝 걸렸는데 일단은 뭐 45만원, 46만원 자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돌파 자리, 신고가 자리.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어제 그저께도 이게 며칠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지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이 지지가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자리죠. 요 정도. 맞고 떨어진 자리. 요 정도 왔다 갔다 자리가 45만원 정도 라인이 지지될지, 오늘은 46만원에 멈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말이 아니라 3일 연휴이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뭐 약간은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월요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차전지 대장이죠. 자, 이렇게 제 주식창에서도 다 말씀드렸고요. 잠깐 채팅창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재민 도끼 오늘이요. 그렇습니다. 한 50분, 49분, 48분, 49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채팅이 없어요. 이거는 뭐다? 눈팅을 하는 게 아니라 틀어놓고 딴짓을 한다는 거죠? 관심 없는데 그냥 틀어만 놓으셨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뭐 궁금하신 종목은 오늘은 거의 궁금하신 종목을 채팅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채팅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제 예상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월요일 휴장이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딱 걸렸고요. 화요일날 또 주식 방송은 이어질 거고요. 서버 늦지 않습니다. 서버 늦지 않고요. 눈탱이 관심 있다. 삐숑님 거의 처음 아닌가? 삐숑님 제 방송 많이 보셨어요? 뭐 관심 있으시면 눈팅 하셔야죠. 그냥 사람님, 엄지척 잊으면 안 돼. 오늘 단타 들어갔다 물렸어요. 종목 뭐예요? 종목 말씀해 주세요. 종목 한번 볼게. 잊으면 안 돼. 종목을 말아 거라. 여기서 글 쓰는 게 한참 뒤에 컴퓨터에 보인다고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초, 12초, 12초 걸리네요. 12초.
네, 한 번씩 들어와서 뭐 눈팅 하는 거죠. 뭐, 한 번씩 들어와 주셔서 뭐 저는 감사드리고요. 화성 밴드 오르길래 푸른 기술? 화성 밴드가 올라서 푸른 기술을 샀다는 얘기예요? 이 뭔 말이지? 화성 밸브 아니에요? 화성 밸브? 화성 밸브는 올랐는데 이거 제대로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제 방송을 많이 안 들으셨을 테니까 이런 각도가 나오는 거는 극악의 각도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엉덩이 깔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횡보칠 것처럼 떨어졌다가 오를 것처럼 훅 빼요. 종잡을 수가 없죠. 이런 종목은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쉽사리 이런 종목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잠깐 그냥 뭐 한 5초 10초 사이에 후두둑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딱 잡아놓고 뭐 예를 들어 7,500원이니까 7,400원까지 딱 7,400원 밀리면은 팔아야지 익절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하는 순간 7,200원 가 있어요. 대응이 안 돼. 이런 종목들은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걸 보시고 푸른 기술 들어갔다는 건지 똑같아요. 걔나 얘나 마찬가지예요. 이 각도를 보세요. 이 각도를. 이거를 내가 먹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먹었을 이 자리에서 안 먹었을 때는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진짜 뭐 이거는 뭐 진짜 초고수의 영역이죠. 뭐 이런 자리는 상관없어요. 이런 자리 뭐 움직여봤자 5원 10원 5원 10원 뭐 이러면서 뭐 10원 20원 10원 20원인데 다 20원 10원 20원인데 이거를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좀 전에 본 차트하고 이거를 어쩔 거야. 여기 이렇게 올랐다가 거의 반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이런 거는 진짜 대응이 어렵다니까요. 내가 팔아야지 하는데도 못 팝니다. 못 팔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순간적으로 뭐 300원, 400원 훅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 팔 수 있겠습니까? 8,000원 넘겨가지고 8,100원에서 8,000원 깨지면 팔아야지 하는 순간 여기서 그냥 후두둑 떨어져 버리는데요, 뭐.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종목도 뭐 완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셨을 때 이런 종목 하시고, 이런 종목은 진짜 초단위로 대응하셔야 돼요. 초단위로. 근데 뭐 마우스 클릭이라든지 뭐 휴대폰으로라든지 누르려는 순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좀 어렵죠. 많이. 푸른 기술. 그죠? 이거 뭐 남북경협주 테마할 때 한창 핫했던 푸른 기술인데 조심해서 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 현대바이오 안 좋게 보는데요, 저. 현대바이오 폴백님도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현대바이오. 이거 그거 경구용 그거 아니에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얘네들 약 만들었어요? 만든다 어쩐다 뭐 임상한다 어쩐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일봉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으로 봤는데도 이 정도면은 뭐 으악 내려간다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종잡을 수가 없죠.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이게 지금 중간값인 건지 여기가 지금 중간값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비싼 자리인 건지 더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대바이오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달렸던 전적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 빨간불일 거예요. 봐봐요. 뭐 보나마나 빨간불이고 어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세로마, 바이오를 재물을 왜 봐? 할 말이 없네요. 바이오는 재물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결국은 얘네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냐, 돈을 벌 수 없을 거냐인데,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풍제약도 마찬가지,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 저는 그냥 다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사기꾼들이다. 얘네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경구용 치료제하고 붙어가지고 뭐 화이자가 됐든 어떤 뭐 글로벌 제약사가 됐든 게임도 안 될 거예요. 게임도 안 돼.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유통망을 미리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로컬 중에도 로컬인데 약은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거죠. 여기 지금 7월달 기사잖아요. 7월달 기사인데도 코로나19 치료제 뭐 후보 물질 이상,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아직 멀었다는 얘기잖아요. 의미 없어요. 이게 지금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지네들끼리 돈질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떨어져도 의미가 없고 싼 게 아니고 올라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지네들이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왜 올라요? 왜 떨어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바이오는 그렇습니다. 설강님 꼭 명심하세요. 절대적으로 엉덩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화요일날 꼭 명심하세요. 설강님. 다행히 화요일도 겁주다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등한다, 급등 안 한다, 그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이 돈질을 해야 돼요. 세력이. 근데 세력이 지네 마음이죠. 개미들 있을 때 돈질할지, 패대기 쳐놓고 돈질할지, 뉴스 띄우고 돈질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세력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세력이 붙어도 제대로 붙은 게 뭐 박셀바이오,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다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거는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수익권이면 다행인데 수익권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를 전망을 하고 뭘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물을 타고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익권이면 그냥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세로미의 주식 이야기, 세로미의 주식 스토리 진행했고요. 또 저녁 시간에 잘 빈집을 털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에 빈집을 보고 빈집을 털 거고요. 뭐 새벽에 또 빈집을 보고 빈집을 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는 분 있을 거고요. 없으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주식 방송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 안 하셔도 괜찮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님. 자, 함께 해주신 분들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님 반가웠고요. 풀백님 잘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설강님도 반가웠고요. 행운아님 들어가시고요. 마음도 부자, 하하, 히영히영. 그리고 잊으면 안돼. 푸른 기술 잘 판단해 보시고요. 별오들이 무섭다고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고요.
삐숑님도 한 번씩 눈팅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또 뵀으면 좋겠고요. 그냥 사람님 반가웠고요. 잼통님, 뭐 밀크초콜릿님 모두 에블바디 안녕히 계시길 바라면서 주말입니다. 이제 뭐 주식 방송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식 방송 없고 윤파파공주님 찾아주셔서 생유베리 감사. 생유베리 감사. 잼통님도 생유베리 감사. 유용숙님, K자연님, 철리양님, 잼잼님 모두 감사.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오후, 시원한 오후 보내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또 알림 받으시거나 뭔가 유튜브에서 세롬이 방송이 있는 것 같다, 세롬이가 방송 안 하나 한번 뒤져보시고 또 들어가 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